자, 정반응과 역반응 이게 먼저 나와. 정반응은 뭐냐면 자, 화살표가 왼쪽에서 오른쪽, 즉 뭐가 뭘로 되는 거냐면 반응물이 생성물로 변하는 반응이죠. 네. 자, 그랬을 때 두 번째 역반응은 거꾸로야. 생성물이 반응물로 변하는 반응이야. 자, 이거를 우리는 정반응, 역반응이라고 부르는데, 자, 두 번째는 가역 반응과 비가역 반응이 있지? 네. 자, 첫 번째 가역 반응은 자, 화살표가 이렇게 쌍화살표로 그려져요. 자, 네. 정반응, 역반응이 가능한 거죠. 네. 자, 요거를 우리는 가역 반응이라고. 가역 반응은 있지.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 네. 그래서 가역 반응을 알 게 아니고 우선은 비가역 반응을 알아두는 것도 좋아. 비가역 반응은 정반응만 가능하게 나와요. 자, 정반응만 가능한 반응. 자, 거기에는 어떤 게 있냐면 예로 들면은 자,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이 있어. 자, 기체 발생 반응에는 연소 반응이 있죠. 네. 종이를 태우면 재하고 이산화탄소 날아가고 뭐 물도 생기고 그런데 그걸 다 모아놓고 막뭐 어떻게 조작하면 종이가 다시 되는 거 아니지?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금속과 산의 반응. 그러면 수소기체가 발생을 하거든. 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화 반응. 산과 염기를 반응시키면은 염과 물이 생기잖아. 네. 그런데 염과 물을 집어넣었다고 산염기로 다시 나눠지진 않아. 네. 그리고 뭐 앙금 생성 반응. 자, 이런 것들은 비가역 반응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가역 반응, 비가역 반응이 뭔지를 배웠으니까 이제 동적 평형이라고 하는 거를 한번 배워볼 거야. 자, 동적 평형 첫 번째. 자, 동적 평형이라고 하는 거는 가역 반응에서만 따지는 거예요. 가역 반응에서 자,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다. 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야. 정반응 어,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다? 같아. 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예요. 자, 이런 거를 우리는 동적 평형이라고 불러. 자, 이 동적 평형에는 우리가 배우는 게 몇 가지가 있냐면 자, 상평형 중에 증기압 평형하고 그 다음에 용해 평형하고 화학 평형 이 세 가지만 알면 되거든. 어, 자, 그 동적 평형의 첫 번째 증기압 평형. 자, 증기압 평형 이 상평형의 하나예요. 증기압 평형은 뭐냐면 이거예요. 자,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 또는 응결 속도라고도 불러. 자,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아서
증발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 이렇게 돼. 자, 여기에서는 어느 때 따지는 거냐면 밀폐된 용기에서 따져요. 자, 이렇게 밀폐된 용기에 자, 물을 이만큼 넣어놨어. 네. 자, 물을 넣어놨을 때 이게 시간이 초기예요. 0. 자, 0. 자, 처음에 그냥 넣어놨을 때 자, 요게 이게 자, 어떻게 되니? 물이 좀 줄어들지? 네. 공기로. 물이 줄어들면서 자, 여기에서 증발하려고 하는 입자들 개수를 한번 비교하자. 자, 화살표는 3개만 그릴 테니까. 자, 그리고 자, 이렇게 응축이 되는 자, 요거를 A라고 하고 요걸 B라고 하면은 자, 시간은 T1이에요. 자, 여기에서 A는 증발 속도, B는 응축 속도야. 자, 그런데 요걸 조금 더 놔두면은 자, 여기에서도 물이 조금 더 줄어. 그러면서 날아가려는 화살표는 여전히 3개. 그런데 들어오는 화살표는 2개로 증가했죠. 네. 이게 T2. 자, 그 다음에 자, T3에서는 물이 조금 더 줄어들어요. 그런 다음에 자, 여기에서 날아가는 화살표는 여전히 변함이 없네. 네. 들어오는 화살표가 3개가 돼. 자, 이때 우리는 평형이 일어난 거야. 그 다음에 시간이 더 지난다고 보자. 자, 물의 양은 더 이상 변하지 않죠? 네. 자, 여기에서도 역시 날아가는 화살표는 여전히 3개. 들어오는 화살표도 여전히 3개. 자, 이게 T4. 자, 이렇게 됐어. 자, 그랬을 때, 자, 우리가 속도에 대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빈칸이에요. 자, 시간에 따른 속력의 그래프를 그릴 거야. 자, 속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한 속도를 갖는 게 이게 뭐야? 증발 속도. 증발 속도야. 근데 최초에는 밖에 수증기가 하나도 없지. 네. 그러면 들어오려는 응축 속도는 0이죠. 네. 0에서 이렇게 증가하다가 만나게 돼. 이게 응축 속도가 되죠. 어,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자, 밀폐된 용기 안에 수증기 양은 자, 어떻게 돼? T1보다 T2가 더 많고 T3가 많고 T4는 똑같죠. 네. 근데 물의 양은 그와 반대가 돼. 그치? T1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T2, T3, T4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자, 증발 속도분의 응축 속도 뭐 이거를 따질 때 자,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는
어떻게 돼요? 증발이 더 커요, 처음에는. 증발 속도분의 응축 속도는 1보다 크다? 자, T1일 때는 1보다 작죠. 아, 네. 그 다음에 T2일 때도 1보다 작아. 네. T3일 때는 1이에요. 네. T4일 때도 1이죠. 네. 1과 같다. 자, 이런 것을 따질 줄 알면 돼. 이게 증기압 평형이야. 네. 요 그래프 그림 자리에 그려두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평형의 두 번째가 뭐가 나오냐면 용액. 이제 용의 평형이야. 네. 자, 용의 평형이라고 하는 거는 용의 속도와 그 다음에 석출 속도가 같아요. 자, 이런 상태를 우리는 용의 평형이라고 불러. 자, 그랬을 때, 자, 거기에서는 세 가지 용액에 대해서 썼는데, 여기에서는 불포하고 포화만 알면 돼. 어, 불포화 용액은 용의 속도가 석출 속도보다 더 커요. 네. 그리고 포화 용액의 경우는 용의 속도하고 석출 속도가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우리 실험을 하나 할 거예요. 어떤 실험을 하냐면, 자, 여기에다가 백설탕 포화 용액을 넣어요. 자, 백설탕 포화 용액을 만든 다음에 여기에다가 흑설탕을 집어넣어 놨어. 자, 그러면은 결과는 어떻게 되겠냐? 자, 용액색이 갈색으로 변해요. 네. 자, 갈색으로 변한다. 이때 이제 평형이 되었을 때, 자, 요 흑설탕이 녹으려는 용해가 되려고 하는 요 속도하고 또 안에 있던 놈이 그 순간에 석출이 될 수도 있지. 네. 그러면서 흑설탕 분자가 빠져나갈 수 있거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용액 속에 존재하는 것은 흑설탕 분자하고 백설탕 분자가 동시에 존재해요. 근데 백설탕이요? 고체 속에 여기도 흑설탕 분자하고 백설탕 분자가 동시에 존재하겠지. 어, 왜? 빠져나간 놈 대신에 백설탕이 붙을 수 있잖아. 백설탕이 생길 수도 있네요, 그럼. 그러니까 백설탕이 석출되면서 달라붙으니까 고체에도 역시 똑같이 흑설탕 분자, 백설탕 분자가 동시에 같이 존재해야 돼. 아, 자, 요게 바로 용해평형이야. 자, 그 다음 이제 하나만 더 해본다면 그 밑에 또 얘가 하나 또 있어요. 자, 뭐냐면 거기 봐봐. NaCl 23짜리 그쵸? 네. NaCl인데 NA가 원자량이 23짜리 포화수용액에 NaCl 24짜리 고체를 넣어둬요. 자, 그랬을 때 시간이 오래 흘렀을 때는 용액 속에는 NaCl 23짜리하고 NaCl 24짜리가 그대로 동시에 존재해. 그러면 네. 여기는 Na 23짜리 이온하고 그 다음에
Na24짜리 양이온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고체 속에도 NaCl23짜리하고 NaCl24짜리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어. 네. 자, 이게 바로 용의 평형이지. 그러니까 NaCl23짜리 하나가 석출될 때 NaCl24짜리가 녹아 나오면 되잖아. 네.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고체와 용액 속에는 동시에 다 같이 함께 존재해야 우리가 이거를 용의 평형이라고 부를 수 있어. 자, 그 다음 네 번째. 화학 평형이 이제 마지막이에요. 평형에는. 네. 자, 화학 평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아. 자, 반응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 화학 평형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응물과 생성물이 반드시 공존해야 돼. 네. 자, 그래서 농도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자, 이거를 우리가 그래프로도 또 한번 살펴볼 거야. 어떤 그래프를 볼 거냐면 시간에 따른 속력의 그래프를 보면은 자, 시간에 따라 자, 반응물이 최초에 한번 보자. 반응물이 생성물이 될 때 초기에는 반응물만 넣었으니까 생성물이 하나도 없지. 네. 그러면은 자,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는 속도는 있는데 자, 반응물이 생성물이 될수록 반응물도 양이 줄어들지. 네. 그래서 속도의 그래프를 보면은 자, 속도가 이렇게 컸던 놈이 쭉 감소해요. 네. 자, 이게 정반응 속도야. 근데 역반응 속도는 최초에는 생성물이 하나도 없으니까 0이지. 네. 생성물이 점점 늘어나다가 자, 반응물이 되는 속도가 증가하니까 이게 역반응 속도가 되지. 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시간과 농도 그래프를 보면은 자, 시간에 따라 농도 자, 반응물은 점점 줄어들겠죠. 네. 자, 줄어들다가 일정해져. 이게 반응물의 농도야. 그런데 생성물은 처음에는 없었는데 점점 늘어나다가 일정해지겠지. 네. 이게 생성물의 농도 변화에 대한 그래프예요. 이해됐니? 네.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도 실험을 하나 배워보자. 자, NO2 기체가 N2O4 기체를 만드는 데 있어서 자, 요거는 무색이고 이거는 젓갈색이고 이거는 무색의 기체예요. 자, 그랬을 때 시험관에 NO2 기체만 넣어놨어. 자, 그러고 나서 시간을 한참 오랫동안 놔두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젓갈색이 옅어져요. 옅어지다 색이 멈춘다. 더 이상 변화가 안 생겨.
왜 그러면 옅어졌느냐? 무색에 뭐가 생겼으니까. 박, 아, N2O4가 생성됐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평형이 일어난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험관에 N2O4 기체만 넣은 경우. 자, 얘는 무색이란 말이야. 네. 자, 근데 시간이 오랫동안 흐르면은 색이 젓갈색으로 점점점 진해져요. 진해지다 멈춘다. 자, 왜? 젓갈색에 NO2가 생겨가지고. NO2가 생성됨으로죠. 그래서 평형을 이루더라 이런 얘기예요. 네. 자, 이게 동적 평형에 대한 설명이었어. 됐니?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동적 평형 상태는 끝났고 그 다음 한 장 또 넘겨봐. 자, 이제 산과 염기가 나오죠. 네. 자, 산과 염기의 자, 첫 번째 산. 자, 여기에서는 이제 두 가지만 배우면 돼. 자, 산의 정의하고 염기의 정의 세 가지를 써놨는데, 자, 선생님이 외우라는 것만 외우면 돼. 아레니우스의 산은 수용액에서 H 플러스 이온을 내는 물질, 이렇게 정의를 해요. 네. 자, 아레니우스의 염기는 똑같아. 아레니우스. 수용액에서 OH 마이너스 이온을 내는 물질로 정의를 해. 자, 그런데 두 번째, 로리 브랜스테드. 브랜스테드 롤이라고도 써요. 자, 얘네들은 양성자가 H 플러스예요. 네. 양성자를 제공하는 물질을 모두 로리 브랜스테드의 산이라고 하고, 로리 브랜스테드의 염기는 양성자를 받는 물질이에요. 이렇게 정의를 내려. 자, 그래서 자, 개정 과정에서는 이 두 가지만 알면 돼. 누구의 산인지 누구의 염기인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있지? 네. 아레니우스의 산과 염기를 조금 더 자세히 배워보자. 자, 첫 번째. 산은 이름 중에 무슨 산으로 불러요. 이렇게 부르는 거 있지? 네. 염산? 염산. 황산. 그래, 염산, 황산, 질산, 아세트산. 이런 거 전부 아레니우스의 산이야. 네. 자, 그러면 봐봐. HCl 얘를 물에 녹이면 H 플러스 그 다음에 Cl 마이너스 이렇게 이온화 시키잖아. 네. 그래서 HCl은 물에 녹아 H 플러스를 냈으니까 아레니우스의 산이다. 이렇게 부르면 돼요. 자, 염기는 이름에 수산화 뭐뭐뭐로 불러요. 그런 거 있지? 네. 수산화 나트륨, 칼슘, 칼륨. 수산화 칼륨, 수산화 칼슘. 이런 것들이 전부 아레니우스의 염기야. 자, 그러면 여기서도 NaOH를 물에 녹이면은 Na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를 내죠. 네. 그래서 OH 마이너스를 냈으니까 NaOH를 아레니우스의 염기라고 부른다. 이런 얘기야. 어, 자, 그런데 로리 브랜스테드의
산과 염기는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따질 수 있는데 잘 봐. HCl, AQ 옆에 H2O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가역 반응의 쌍화살표를 표현한다. 자, 그랬을 때 Cl-하고 H3O 플러스 이렇게 썼을 때 봐봐. 자, 얘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서 H 플러스를 물에 제공을 했지. 네. 그러면 얘는 로리 브레스테드의 산, 얘는 받았죠. 네. 그러니까 얘는 로리 브레스테드의 염기. 우리는 물을 염기라고는 안 하잖아. 네. 근데 로리 브레스테드의 염기가 될 수 있어. 그런데 거꾸로 봐봐, 거꾸로. 자, 거꾸로는 Cl-는 H 플러스를 받으면은 HCl이 되지. 네. 그러면 이건 염기로 작용할 수 있고 이거는 역시 줄 수 있으니까 산이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자 NH3 얘를 역시 물에 녹였다고 해봐. 그랬더니 NH4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 자 여기서 OH 마이너스가 나왔다. 그치? 네. 여기에 아레니우스의 염기는 보이니? 아레니우스 염기요? 이 반응에서. NH3 아닌가요? 아니야. 아레니우스 염기는 수산화 뭐뭐뭐로 부른다. 없잖아. 아, 네. 없는 거예요, 아레니우스 그러면? 염기는 없는 거야. 네. 자, 이놈은 이렇게 되면서 H 플러스를 받았으니까 로리 브레스테드의 염기. 물은 이렇게 되면서 H 플러스를 제공했으니까 산. 근데 거꾸로는 얘가 산이 되고 얘가 염기가 되는 거지. 네. 자, 그런데 이 두 반응에서야 H2O는 양쪽성 물질이라고 불러요. 산도 되고 염기도 되고. 그렇지. 산으로도 염기로도 작용한 물질이다 이런 얘기예요. 음, 됐니? 네. 자, 그래서 그 부분 쭉 넘어가는 거야. 자, 그리고 뒷장으로 넘겨볼까? 네. 산의 성질하고 염기의 성질 나오죠? 네. 그 부분은 다 넘어간다. 이거는 내신 준비하는 애들에게 필요한 거고 우리 수능에서는 안 나와. 301쪽 넘어가는 거예요? 301쪽, 302쪽 위까지 넘어가. 아, 그래요? 물의 자동 이온화 거기부터 시작할 거야. 어. 네, 네. 진짜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어, 그 막 BTB나 뭐 그 페너프틀레인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안 나와. 아예 할 필요 없는 거죠? 그거 안 나와. 아, 다행이네요. 야, 수능에서 내야 될 문제가 얼마나 많은데 그 무슨 지시약 색깔 나오겠어? 못 외워가지고. 근데 그거는 나중에 이제 한참 배워봐. 네. 자,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 물의 자동 이온화가 나오죠? 네. 자, 첫 번째 물의 자동 이온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매우 적은 양의 물 분자끼리 물 분자 간에 H 플러스를 주고 받는 반응이 일어나요. 이거를 물의 자동 이온화라고 부르는 거야. 네. 자, 그래서 그 반응식을 쓰면은 물이 액체죠. 또 다른 물 분자하고 반응을 해서 하나는 H 플러스를 받고 하나는 H 플러스를 줘요. 자, 이 반응을 물의 자동 이온화라고 불러.
네.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있지. 물의 이온화 상수가 나와. 자, 물의 이온화 상수라고 하는 거 잘 봐. 여기에서는 물이 자동 이온화될 때는 얘와 얘는 반드시 개수가 같지. 네. 네, 거기에서 자, 물이 자동 이온하여 동적 평형에 이루었을 때 H 플러스 OH 마이너스 농도는 일정하게 유지된다. 맞는 말이죠? 네. 자, 평형 상태 시 간단하게 쓰자.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는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자, 그런데 두 번째 뭐라고 하는지 볼까요? 이때 두 농도의 곱을 이온화 상수라고 한다. 이때 두 이온 농도 곱을 이온화 상수라고 한다. 자, 그래서 KW는 H3O 플러스 OH 마이너스로 표현한다. 자, 그런데 자, 요거를 우리는 뭐하고 똑같이 쓰니? H 플러스하고 똑같이 쓰는 거야. 네. 자, 요게 자, 25도씨에서는 자, 모든 온도에서 H3O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 몰 농도는 항상 같죠. 네. 자, 그런데 자, 우리는 시험에서도 25도씨에서 요거밖에 안 나와. KW는 H3O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 요것은 10의 마이너스 14승이에요. 자, 그러면은 자, 25도씨에서는 자, H3O 플러스 그놈은 OH 마이너스 요거는 10의 마이너스 7승 이렇게 나오니? 네. 요거는 물의 이온화 상수값으로부터 우리가 따지는 거야. 자, 그러면 두 번째 자, 수용액의 액성을 따질 때 자, 수용액의 액성을 따질 때는 자, 첫 번째 산성은 H3O 플러스가 10의 마이너스 7승보다 크면 되죠? 네. 그 다음에 OH 마이너스는 10의 마이너스 7승보다 작아야 되겠지. 네. 그 다음에 중성은 H3O 플러스가 10의 마이너스 7승이고 OH 마이너스 요것도 10의 마이너스 7승. 자, 염기성은 요게 10의 마이너스 7승보다 작아요. 네. 이렇게 되는 게 바로 수용액 액성을 따지는 거야. 됐니?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수소이온 농도, 그 다음에 수산화이온 농도, 이게 뭔지를 보자. 수소이온 농도를 pH라고 하고, 수산화이온 농도를, 농도가 아니라 농도 지수지. 다시. 농도 지수와 수산화이온 농도 지수 pOH. 자, 요걸 한번 따져볼 거예요. 자, 우리가 P라고 하는 함수가 뭔지를 알아야 돼. P. P는 마이너스 로그의 함수예요. 알겠니? 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봐. 25도씨에서 pKW는
마이너스 로그 10의 마이너스 14 승인이? 네. 자, 이건 14죠. 네. 자, 근데 이거를 숫자로 표현하면 이런데, 자, 이거를 마이너스 로그 값에 H3O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 농도 곱으로 표현하면, 자, 로그의 곱은 더하기냐? 네. 그러면 H3O 플러스 더하기 마이너스 로그 이렇게 되니? 네. 자, 그래서 그게 뭐냐면 pH와 pOH를 계산하면 14다 이런 얘기가 되죠. 네. 모든 수용액에서는 25도씨에서 액성에 관계없이 자, 액성이 산성이든 중성이든 염기성이든 상관없다는 얘기야. 자, pH 더하기 pOH는 14이다. 자, 이게 중요해요. 네. 됐습니까? 네. 자, 그래. 그 다음에 그래서 수용액의 액성을 또 한번 따져보면 자, 산성은 pH가 7보다 작죠? 네. 그러면 pOH는 7보다 7보다 커요. 크다는 얘기죠? 네. 중성에서는 pH도 7, pOH도 7. 염기성에서는 pH는 7보다 크죠? 네. pOH가 7보다 작아진다. 이게 pH, pOH 가지고 수용액의 액성을 따지는 거예요. 네. 자, 그 밑에 수용액의 pH 확인하는 방법 뭐 이거는 그냥 읽어보면 되고 됐습니까? 네. 자, 이제 중화 반응으로 가자. 자, 실제로 이제 중화 반응이 가장 중요하지. 자, 중화 반응의 뜻을 한번 살펴볼까요? 산과 염기가 반응하여 염과 물을 만들고 열을 발생하는 반응. 자, 그런데 자, 여기에서 말 그대로 풀어보면 산과 염기가 반응하여 염과 물을 만들고 열을 낸다. 이 열을 우리는 중화열이라고 부르죠. 네. 자, 그랬을 때 산의 가장 대표적인 산을 HCl, 염기는 수산화나트륨. 그러면 염은 NaCl이 염이 되고 그 다음에 H2O는 액체예요. 자, 이거 수용액에서는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 얘는 Na 플러스와 OH 마이너스, 얘는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 얘는 액체죠. 네. 물은 이온화가 안 돼. 자동 이온화는 산염기 반응에서는 거의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네. 자, 그랬을 때 좌우측에 봤을 때 있던 이온이 없어진 거 있죠. 수소이온과 OH 마이너스. 수산화 이온이 물을 만들면서 없어지는 이 반응이 모든 중화 반응의 알자이온 반응식이에요. 네. 자, 이 알자이온 반응식에서 양적 관계. 자, 여기에서는 또 구경꾼 이온 보이지? 네. NaC랑 Cl.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를 구경꾼이라 하는데
여기에서의 양적 관계를 잘 봐봐.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는 자, 1대 1의 몰수비로 반응하죠. 네. 개수비가 몰수비니까. 맞아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서 반응하는 H 플러스와 OH가 많을수록 열도 많이 발생하지. 네. 자, 열도 많이 발생을 해요. 자, 그리고 여기서도 봐. H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가 같으면 이건 중성이죠. 네. 자, 중화 반응을 시켰을 때 이 중성이 되는 점을 우리는 중화점이라고 불러. 중화점. 자, pH는 7이죠. 네. 근데 역시 H 플러스가 OH보다 많으면 이건 산성이야. 네. pH는 7보다 작아질 테고 H 플러스보다 OH 마이너스가 많으면 염기성이죠. 네. pH는 7보다 크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양적 관계를 보니까 여기에서 이게 제일 중요한 식이야. 중화 반응에서는 완전 중화식을 살펴야 돼요. 자, 완전 중화식, 중화점이 되는 부분이야. 자, 그게 N1, M1, V1은 N2, M2, V2로 구할 수가 있어. 네. 자, 곱하기예요. 자, 여기서 N1, 산이라고 하자. 산의 가수라고 불러요. 가수라고 하는 거는 자, 일가산은 이런 거 HCl, HNO3. 이가산은 H2SO4, H2CO3 이런 게 이가산. 네. 알겠니? 네. 자, 여기에서도 N2는 염기가수. 그래서 일가 염기는 NaOH, KOH. 이가 염기는 CaOH2나 EaOH2 이런 OH의 개수 또는 H의 개수 이걸 말하는 거죠. 네. 내어놓을 수 있는 H의 개수, 내어놓을 수 있는 OH의 개수를 우리는 가수라고 부른다. 됐니? 네. 자, 근데 MV라고 하는 거는 우리 앞에서부터 배웠지. MV가 뭐죠? 1단원에서 몰롱도하고 부피요? 몰롱도하고 부피 곱하면 뭐야? 뭘이요? 그게 몰수가 되는 거야. 네. 그치? 네. 자, 그리고 여기에서 M하는 산의 농도. 자, V1은 산의 부피. 그 다음에 M2는 염기 농도. V2는 염기의 부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있지. 혼합용액 액성이 산성인 경우도 있겠지. 네. 산성인 경우는 우리가 H 플러스 농도를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구한대요. 자, N1, M1, V1 마이너스 N2, M2, V2는 MV. 자, 이거는 H 플러스 이온 몰수. 요게 OH 마이너스 이온 몰수. 빼주면은 MV는 H 플러스의 몰수예요. 그 다음 두 번째. 혼합용액 액성이 염기성인 경우도 있어요. 거꾸로요? 그때는 똑같은 식을 이용하는데
N1, M1, V1 마이너스 M2, M2, V2는 MV인데 자 이게 OH 마이너스 몰수예요. 네. 그리고 요게 H 플러스의 몰수. 그리고 요게 OH 마이너스 몰수. 이렇게 되는 거야. 네. 이해됐니? 네. 자 이게 바로 이 중화 반응에서의 완전 중화식을 따지는 방법. 그리고 H 플러스나 OH 마이너스의 몰수를 구하는 방법이야. 알겠지? 네. 자, 그 밑에 중화점 확인법이 나와 있네. 어, 중화점 확인법에 지시학 색변화, 온도 측정, 전기 전도도 측정 이거 그냥 읽어보고 이건 뒤쪽에서 그냥 그래프로 설명할 거야. 네. 자, 그 밑에 염 있죠, 염. 네. 염은 그냥 여기서 공부 안 한다. 그리고 생활에서의 중화 반응의 예 있지. 네. 그거를 읽어봐. 생활에. 네. 자, 우리가 위산 과다시 제산제를 복용하는 거, 생선 비린내 제거에 레몬즙을 사용하죠. 네. 그리고 벌레 물린 곳에 암모니아수를 바르는 거. 김치가 너무 씌어졌다 그러면 조개 껍데기나 계란 껍질 같은 거 넣어두는 경우. 자, 산성화된 토양에 석회가루 뿌리는 경우. 자, 비누로 머리 감은 후 헹구는 물에 식초를 한두 방울 떨어뜨린다. 이거는 다 중화 반응을 이용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어디로 넘어가냐면 중화 적정으로 넘어갈 거야. 자, 중화 적정이 뭐냐? 자, 중화 적정은 이거예요. 농도를 모르는 산 또는 염기의 농도를 아는 산 또는 염기로 자, 농도를 아는 산염기를 우리는 표준 용액이라고 부르고 네. 농도를 모르는 산염기를 미지 시료라고 불러요. 자, 염기를 이용하여 중화 반응시켜 농도를 알아내는 방법을 우리는 중화 적정이라고 부르는 거야. 네. 자, 근데 이 중화 적정은 필요한 실험 기구가 있어요. 실험 기구에 뷰렛이라는 게 있어. 뷰렛은 표준 용액을 담는다. 그리고 삼각 플라스크가 필요해. 자, 삼각 플라스크는 미지 시료하고 지시약을 넣는 거거든. 네. 그리고 또 피펫이 필요해요. 피펫. 자, 피펫은 미지시료 일정량을 채취하는 거야. 미지시료 일정량 채취. 그리고 교반기. 자, 저어주는 장치인데 자, 이 저어주는 장치 없으면은 그냥 흔들며 하면 돼요. 네. 그러면 돼. 자, 그랬을 때 자, 그 실험 방법이 한 장 넘겨봐. 나와 있지? 네. 자, 농도를 모르는 염산을 수산화나트륨으로 표준용액으로 수산화나트륨 표준용액으로 중화 반응시키는 거야. 네. 자, 거기 삼각 플라스크의 위에 피펫이 있죠? 네. 이 피펫은 미지 시료를 일정량 채취하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 지시약을 페놀프탈레인을 한두 방울 떨어뜨렸지? 네. 그리고 그 위에 뷰렛이 있죠? 네. 자, 뷰렛에 NaOH 표준 용액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 잘 보면은 3번에 보면
자, 뷰렛의 표준 용액인 NaOH 용액을 넣고 소금을 넣어 꼭지 아래 부분에도 용액이 채워지도록 하노.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어디요? 3번. 305페이지에 3번 있잖아. 네, 조금 흘려 꼭지 아랫부분에도 용, 채워지도록 하노.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냐고. 어, 자, 이게 선생님 설명할 테니까 봐. 네, 뷰렛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꼭지에 네, 여기에 콕이 달려 있어요. 이렇게. 자, 네, 용액을 이만큼 넣었다고 보자. 근데 지금 요 용액은 요 사이는 아무것도 안 채워져 있지. 빈 공간이지. 네, 그래서 이 꼭지를 돌리잖아. 근데 용액이 쭉 여기까지 채워지는 동안 얘는 눈금이 줄어. 네, 그러면 안 되잖아. 그쵸? 여기서 방울이 하나도 안 떨어져 있어. 아,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여기까지 방울을 한두 방울 떨어뜨려서 여기까지 꽉 채운단 말이야. 네, 아, 그리고 나서 이 눈금을 읽는 거야. 그때. 네, 그 뜻이야. 알겠니? 네, 그리고 흔들면서 해서 NMV는 M-M-V-식에 넣어서 구한다. 이렇게 나와 있지. 네, 자, 그 밑에 실제 예를 하나 풀어줄 테니까 한번 봐봐. 자, 밀도가 1g/ml인 500ml 식초. 자, 밀도가 1g/ml인 식초 500ml죠. 네, 자, 한 병에서 10ml를 채취하여, 자, 10ml 채취하여, 자, 부피 플라스크에 넣고 100ml로 물 켰지. 네, 물 킨다. 자, 농도가 10분의 1로 감소하죠. 네, 왜냐면 10ml가 100ml가 됐으니까 농도는 10분의 1로 감소하겠지. 네, 자, 그리고 10분의 1로 물 킨 식초. 자, 10분의 1로 물 킨 식초 20ml를 삼각 플라스크에 넣고 자, 페놀프탈레인 한두 방울을 떨어뜨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자, 0.1 몰농도 NaOH 수용액으로 걱정을 하는 거야. 네, 그랬더니 결과 자, 결과 보자. 사용된 NaOH는 20ml래요. 나와 있나? 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해석할 테니까 봐. 자, HCl의 농도를 계산하자. 물킨 용액. 자, 농도 계산. NMV는 N-M-V-. N-M-V-N-. 자, 얘는 식초는 일가산이지. 네, 모르고 20ml 사용했지. 네, 자, 20ml 사용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일가염기고 0.1 몰농도고 곱하기 20ml 사용됐지. 네, 그러니까 M은 0.1 몰농도죠. 네, 자, 10분의 1로 물킨 용액이 0.1 몰농도이면 물키기 전 식초는 몇 몰농도야? 1몰농도죠. 10배, 네, 그래. 그리고 식초 500ml의 질량은 500g이죠. 네,
어떻게 돼? 밀도 곱하기 부피니까. 네. 자, 그리고 식초 500g 중 아세트산의 질량 계산할 수 있지. 네. 자, 1 몰롱도 곱하기 부피 0.5리터 곱하기 화학식량 60. 맞네? 네. 그러면 30g이죠. 네. 아, 맞아? 네. 그러면은 500g 중에 30g 들어있지? 네. 6% 수용액이라는 뜻이야. 음, 됐습니까? 네. 이게 바로 그 중화 적정을 이용하여 농도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자, 네. 그러면 옆쪽에 한번 넘어가 봐. 306쪽. 이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할 거야, 선생님이. 자, 이제 어떤 내용을 할 거냐면 이거야. 중화 반응에 따른 이온수의 변화. 요걸 볼 거거든. 자, 선생님은 요게 첫 번째 실험은 HCl을 3개를 넣어놓은 거에 위에서부터 NaOH를 첨가하는 반응으로 한번 알아볼 거야. 네. 근데 이 반응을 거꾸로 할 수도 있겠죠? 네. 여기에 NaOH를 3개를 넣고 여기에다가 HCl을 첨가할 수도 있어. 그러면 해석을 반대로 하면 되는데 우선 저 첫 번째 걸로 설명하는 거 봐. 여기에서 현빈이가 외우라는 거 반드시 꼭 외워야 되는 게 있다. 자, 여기에 초기에는 HCl 3개만 들어가 있니? 네. 그러면 여기에는 이온이 H 플러스 3개하고 CL Cl 마이너스. 마이너스 3개죠. 네. 총이온 6개, 양이온 3개, 음이온 3개지. 네. 여기에 NaOH를 1개를 집어넣었어. 네. 그러면 여기에서는 Na 플러스 OH 마이너스가 하나씩 들어오지. 네. 그러면 H 플러스는 몇 개가 돼? 2개가 돼요. 그리고 Cl 마이너스는 3개가 돼요. Na 플러스 하나 들어왔죠. 네. 물이 하나 생겼지. 네. 그 다음에 여기에 NaOH를 하나 더 넣어. 2개를 넣었다고 보자. 저 시험관에. 그러면 H 플러스는 하나 남지. 네. Cl 마이너스는 3개지. 네. Na 플러스는 2개가 들어오죠. 네. 물 2개가 생겨. 자, 요 용액들은 모두 산성이지. 네. 중화 반응 시켰을 때 산성에서 가장 많은 이온은 산의 음이온이야. 그치? 네. 산의 음이온이 가장 많구나. 자, 특히 일가산과 일가염기를 반응시킬 때는. 그 다음에 총 이온 수는 여기까지 6개죠. 네. NaOH가 3개 들어오면은 Cl-3개, Na 플러스 3개, 총 이온 수는 역시 변함이 없이 6개야. 네. 근데 여기에 NaOH를 4개를 넣었다고 해봐. 그러면 이제 OH에 하나가 늘어나죠? 네. Cl-는 여전히 3개, Na 플러스는 4개, 물은 여전히 3개. 자, 수용액의 액성이 여기선 염기지. 네. 염기에서 가장 많은 이온은 누구니? 양이온이요. Na 플러스죠? 아, 네네네. 그래, 염기의 양이온이 가장 많아. 자, 그리고 총이온은 자, 염기의 이온수 8개로 똑같아졌지. 네. 여기에서 현빈이가 외워야 할 게 이거야. 혼합 용액 액성이 상성이면 중화 반응 시켰을 때 총 이온수 또는 양이온, 음이온수 이거는 산의 이온수와 같아요. 아니.
자, 산의 이온 몇 개였어? 세 개요. 아, 6개요. 6개지. 여기도 6개. 네. 여기도 6개잖아. 그리고 양이온 3개. 양이온 3개. 음, 양이온 3개. 네. 음이온도 3개. 알겠니? 네. 그런 뜻이야. 그리고 자, 혼합용의 객성이 염기성이잖아. 네. 그러면 총이온수 또는 양이온 음이온수는 Na. 염기의 이온수와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네. 혼합용의 객성이 중성이면 총이온수, 양이온 이거는 산 또는 염기의 이온수와 같아요. 음, 자, 지금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이거 문제 풀 때 이거를 많이 사용하게 되거든. 물론 저거를 사용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문제가 사용이 돼. 알겠지? 꼭 네. 알아둬야 돼. 자, 그러면 여기서 그래프 4개를 우선 기본으로 배워보자. 자, X축은 첨가 부피예요. 또는 첨가 양. Y축은 이온수야. 네. 이온수가 이렇게 되는 게 있고 이렇게 되는 게 있거든. 네. 자, 이 두 개의 공통점은 증가죠. 네. 증가하는 건 뭔가 넣어줄 때 증가하지. 네. 위에서 찾는 거야. 저 여기에서. NA가 첫 번째 그래프겠네요. 그렇지. 이게 Na 플러스 이런 경우가 구경꾼 이온이에요. 구경꾼 이온. 네. 그 다음에 이게 OH 마이너스가 되지. 네. 여기가 중화점이에요. 그래프로도 알고 있어야 돼. 네. 자, 그 다음에 자 일정하고 어떤 경우는 감소하다 없어져. 네. 일정한 게 뭐야? CL이요. CL CL 마이너스. 마이너스죠. 네. 이것도 구경꾼 이온이야. 자, 그 다음에 이게 H 플러스가 되지. 네. 자, 옆에 걸로 한다면 이건 어떻게 되겠니? 두 번째 걸로 하면. 오. 이건 CL 마이너스고 이게 H 플러스가 되겠지? 아, 네, 바뀌어요. 그래. 그 다음에 이게 Na 플러스가 되고 이게 OH 마이너스가 되겠지. 네. 자, 여기에서도 이게 중요하죠. 자, 그런데 그래프가 두 개가 더 나오는데 자, 총이온수 봐봐. 총이온수는 쭉 일정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증가하죠? 네. 여기도 이게 중요하죠. 자, 과거에는 이 그래프도 시험 문제 잘 나왔어요. 이게 생성된 H2 수를 보면 증가하다가 멈추지요. 네. 여기도 중화점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가산, 일가염기는 여전히 자, 이게 되게 중요하다 그랬지. 네. 이거 반드시 외워야 돼. 이거 거기다 써놔 우선. 네. 다 됐나?
네. 자, 근데 선생님이 이번에는 일가산에 이가염기를 넣어볼 테니까 한번 봐봐. 자, 여기에 HCl을 4개를 넣고 여기에 BaOH2를 첨가한다고 보자. 자, 초기에 HCl이 4개면 H 플러스도 4개, Cl-도 4개죠. 네. 자, 얘 총이온이 8개는 산의 이온수였지. 네. 여기에 BaOH2 하나가 들어왔다고 해봐. H 플러스는 2개 남죠. 네. 그 다음에 Cl-는 4개, BaE 플러스가 하나 늘어나지. 네. 잘 봐. 총이온 8개. 여기는 7개죠. 네. 요거를 하나지, 하나. 아, 하나. 자, 네. 이번에는 BaOH를 2개를 넣었다고 해보자. 네. BaOH2 2개. 빨리 쓰려니까 막 오타가 나오네. 그러면 H 플러스는 없고 Cl-는 4개, BA 플러스는 2개죠. 네. 총이온수 6개지. 맞냐? 네. 자, 이걸 3개 넣었다고 해봐. 자, OH- 2개 늘어나고 Cl-는 여전히 4개, BA 플러스는 3개. 3개. 총이온수 몇 개? 7개요. 이게 7개냐? 9개요. 9개지? 네. 자, 근데 얘 봐봐, 얘. BA 플러스는 3개, OH- 는 6개죠. 네. 9개지. 네. 아, 같네요. 자, 염기의 이온수하고 똑같죠. 네. 자, 잘 봐야 돼. 아까는 총이온수가 일정했었잖아. 네. 일정하다 증가했지. 네. 근데 이 경우에는 일가산에 이가염기를 넣으면 총이온수는 감소하다가 일정해져. 음. 그치? 네. 이럴 경우는 일가산에 이가염기를 넣은 거야. 그런데 거꾸로 자, 이가산에 일가염기를 넣을 때는 어떻게 될까? 이가산의 일가염기요? 이가산의 일가염기. 자, 여기에 이렇게 한번 해보자. H2SO4 2개가 있는 곳에 NaOH를 첨가한다고 보자. 네. 자, H2SO4 2개. 그러면 4H 플러스하고 2SO4 E 마이너스 총이온 6개죠. 네. 자, NaOH가 한 개 들어오면은 H 플러스는 몇 개로? 3개로 세 개 줄어들지. H. 네. 그 다음에 Na 플러스 하나 늘어나죠. 총이온 몇 개가 됐어? 6개요. 6개. 자, NaOH 2개를 냈어요. 네. 총이온 수 몇 개야? 6개요. 3개를 넣었어. 아, 이게 중화점까지 똑같게 나오겠네요. 중화점까지는 6개지. 네. 4개를 넣으면은 0, 2, 4. 6개죠. 네. 5개를 넣으면 몇 개냐? 2개에서 8개요. 6개를 넣으면 10개? 이게 NA가 아니라 SO4죠. 네.
10개죠. 네. 자, 이런 경우는 잘 봐야 돼. 일정하다가 증가하죠. 네. 자, 그런데 염기에 7개를 넣으면은 3개, 2개, 7 이렇게 돼. 네. 그러면 얘는 12. 그치? 네. 8개를 넣어도 얘는 4개, 2개, 8개, 14. 16개가 안 만들어지지? 네. 그것도 기억해둬야 돼. 이럴 경우는, 자, 뭐라 그래야 돼? 중화점 이후에 총이온수는 염기의 이온수하고 같지가 않아. 알겠지? 아까처럼 일가산하고 일가염기가 반응할 때는 총이온수는 그렇게 돼. 그리고 또 일가산에 이가염기를 반응시킬 때는 아까 선생님이 얘기해 준 대로 맞아. 알겠지? 네. 그런 얘기야. 그리고 그 밑에 거는 이제 이런 얘기예요. 중화점을 확인하는 방법인데, 자, 그걸 실험으로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인데, 거기 한번 봐봐. 농도가 같은 HCl 수용액과 NaOH 수용액의 얘네는, 자, 농도가 같으니까 같은 부피로 반응하겠지. 네. 그래서 그거 한번 읽어보자. 같은 농도의 HCl 수용액과 NaOH 수용액을 이용하여 5개 시험관에 HCl을 10, 20, 30, 40, 50ml 넣고 BTB 두세 방울 떨어뜨린 다음에 각각 시험관에 NaOH 수용액을 거꾸로 50, 40, 30, 20, 10ml 넣으면서 색과 온도, 전기 전도를 측정한다. 이런 말이 나왔죠. 네. 자, 그 그래프를 한번 살펴볼 거야. HCl을 10, 20, 30, 40, 50ml 넣은 시험관에 NaOH를 거꾸로 같은 농도로 50, 40, 30, 20, 10ml 넣으면은 혼합용액은 모두 60ml지. 네. 첫 번째와 마지막 거는 10ml, 10ml만 반응하겠지. 두 개가. 네. 온도가 요만큼 올라가. 자, 온도가 똑같이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두 번째 20, 40과 40, 20도 역시 똑같은 양 반응하는데 첫 번째 거보다 반응하는 양은 2배지. 네. 온도가 2배 올라간다는 뜻이야. 그리고 얘는 3배. 자, 온도를 그려보면 이게 온도의 그래프가 돼요. 네. 이런 경우를 중화점이라고 불러. 그리고 앞에는 염기가 많으니까 염기성이겠지. 네. 뒤에는 산성이야. 자, 여기에 BTB를 떨어뜨렸으니까 중화점은 녹색. 여기는 노란색. 산성에서는 자, 선생님이 여기가 노란색. 그리고 염기성에서는 제가 그 색 변화를 잘 모릅니다. 색깔을 몰라? 네. 아예. 푸른색. 자, 이거 어디만 한번 이런 식으로 외워두면 되는데, 무무빨 빨주노 노초파 자, 여기 이 네. 봐봐. 리트머스. 그 다음에 BTB, 페놀프탈레인, 메틸오렌지. 그래서 산불, 노무불, 중무, 농무주, 염파파, 불로. 선생님은 이렇게 외우고 있거든. 중학교 때부터 외웠던 거야, 이 방법이. 저 자, 이거는 기호 앞에 있다. 외우고 싶으면은 아까 우리 내용 중에 넘어간 부분 있지? 네. 거기에 어디에 있냐면 301쪽에 301쪽에 지시학을 변색시킨다 나와 있는 거 있죠?
네. 거기 삼불, 노무불, 중무, 농무주, 연파파, 불로 이렇게 써 있지? 그 네. 정도만 알아도 외워야 되긴 하는 거죠. 굳이 아, 뭐 수능에서는 그 색깔에는 페놀프탈렌 붉은색 정도만 나와. 네. 자, 그랬을 때 전기 전도도로 보면은 이렇게 돼요. 전기 전도성. 자, 그런데 있지. 네. 앞으로 자, 이런 부분 있잖아. 이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해볼까?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라고 해보자. 네. A, B, C에서 어떤 이온이 몇 대 몇 대 몇이 존재하느냐라고 이런 걸 따질 때는 있지. 앞으로 계산할 때 용액 속에 있는 이온을 전부 나열해. 자, 이렇게 나열해 놓고 자, 중화점이 B점이죠. 네. 자, 중화점 B점에서는 얘 30ml 들어가 있고 얘 30ml 들어가 있니? 네. 그럴 때는 이제 중화점이니까 미리수에 맞춰서 네가 이렇게 정해 놓으면 돼. 농도가 없을 때는. 자, 그러면 얘도 3N, 얘도 3N. 그 다음에 A점은 얘가 10ml고 얘가 50ml니까 그거에 맞춰서 NN, 그 다음에 얘는 ON, ON. 이런 형태로 자, C점은 얘가 40ml고 그러면 4N, 4N, 얘는 20ml면 2N, 2N. 그러면 여기서 나중에 이거 지우고 요거 지우고 얘는 4N. 자, 요거 네. 지워서 얘가 2N. 이런 형태로 자, 이온수를 따질 때는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풀어나가면 돼. 아, 쉽겠네요, 그러면. 그러면 눈에 보이니까 쉽겠지. 네. 자, 만약에 농도가 이렇게 주어져요. A 몰농도 뭐 20ml다. 그러면은 몰수는 어떻게 돼? H 플러스 Cl 마이너스 몰수는 자 20A 이렇게 써 그냥. 네. 원래는 이게 20ml니까 0.02죠. 네. 원래는 0.02A 몰. 근데 우리가 계속 미리리터를 풀 거면은 그냥 20A 이렇게 풀어도 돼. 아, 몰수는 미리몰로 하면 되잖아. 몰이 아니고 미리몰. 네. 알겠지? 네. 이렇게 해서 3년기 중화 반응까지가 끝이야. 자, 여기까지 질문 있어? 아까 그 식초 CH3 COH 있잖아요. 어, 그거는 일가산이에요? 어, 어, 너 이거 CH3COO-와 H 플러스 하나 되는. 아, 그렇네요. 여기 있는 H는 이온화되는 거 아니야? 네. 너 이것 때문에 고민했지? 네. 아니다. 네.